제가 생각하는 금수저는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금수저보다 은수저의 인생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섭님께서 예전에 애매한 동수저보다 차라리 아예 흑수저가 낫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이거는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동수저가 왜 안 좋냐,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은수저 금수저에서 태어나면 약간 커뮤니티 인맥 같은 것도 되게 좋고, 자라면서 이제 듣는, 부모님한테 듣는 그런 어떤 마인드나 가치관 이런 것들 자체가 넘사벽이라서 도움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강남 8학군에서 자라면 애들이 싸움으로 경쟁을 안 하고 성적으로 경쟁을 하잖아. 그거 얼마나 좋아. 부모님한테 먼저 와가지고 학원 보내달라고 한대. 근데 흑수저 동수저 애들은 뭐예요? 흑수저 동수저 애들이 부모님한테 나 제발 학원 좀 보내주면 안 돼?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드라마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입니다. 보통은 부모님들이 어거지로 학원 보내도 저기 흑수저 동수저 애들은 땡땡이 치기 바쁘죠. 왜냐면 주변이 다 노는 분위기니까. 근데 그런 거를 좀 자체하고 나서도 동수저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동수저나 흑수저나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되는 건 맞아요. 부모님들이 나한테 해줄 게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나한테 나중에 기대지만 않아도 다행인 사람들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동수저 애들은 가만히 있어도 입에 풀칠은 된다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흑수저 애들은요, 일단 20살이 되면은 대학을 간다 이런 선택지 자체도 없어. 왜냐면은 20살이 되자마자 집에다 돈을 갖다 줘야 되거든. 그리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집에 물이 끊기고 전기가 끊겨. 그래서 어떻게든 돈 벌 궁리만 하는 게 아니야. 얘네들은 어떻게든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레벨업이 자동으로 돼.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나도 집에서 놀고 싶고, 엄마가 방문 앞에 갖다 주는 밥 차려주는 것만 먹고 싶고, 나도 집에서 빈둥빈둥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지 못해. 그래서 어거지로 뭘 하다가 보면은 레벨이 자연스럽게 오르고 성공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근데 애매한 동수저 애들은 집에서 막 페인집만 하고 편의점 알바만 해가지고 뭐 한 달에 뭐 파트타임으로 해가지고 막 한 6, 70만 원만 벌어도 집에서 막 치킨 시켜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먹고, 부모님은 이제 방세 다 내주지. 냉장고 열면 밥 반찬 다 해놨지. 굶어 죽을 일이 없어. 내가 일을 안 해도 돼. 나는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모바일 게임 한 10몇만 원 결제할 그 금액과 그리고 치킨 시켜 먹을 금액만 나는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정신 차려보면 막 30대 중반 막 이렇단 말이야. 근데 찐 흑수저 애들, 나도 좀 엄마가 해주는 밥만 진짜 먹고 싶고, 나도 열심히 노력하기 싫은데, 흑수저 애들, 그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의외로 내가 열심히 살고 싶어서 산 게 아니야. 열심히 안 살면 난 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정신 차리고 나니까 뭐야, 집도 있고 차도 있네? 이게 뭐지? 오케했노. 이거 오케했노. 나 이거 오케했노. 이게 돼. 약간 정신 차려보면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여자친구도 있어. 난 그냥 돈 된다는 일만 다 해봤는데. 약간 그런 경우가 있는 거지. 근데 동수저 애들은 가만히 있어도 부모님들이 다 해주니까 그런 경우가 흑수저보다는 없다는 거지. 주변 인프라 같은 건 흑수저랑 다 비슷한데, 그래도 이제 자연적으로 안 하면 좆되는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애매한 동수저보다는 차라리 흑수저가 저는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궁지에 몰릴수록 강해지는 싸이여인 같네. 그쵸? 죽음의 위기. 내가 전기세가 끊길 위기에 갈수록 강해지는 싸이여인 같은 거지. 나는 내 일을 해서 원래 200만 원만 벌면 되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우리 엄마가 사고를 쳤어. 사고를 쳐서 빚더미에 앉아서 갑자기 다음 달부터 나 300만 원을 벌어야 돼. 어땠어? 그래서 갑자기 부업을 하기 시작해. 갑자기 잠을 3시간밖에 못 자.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레벨업이 나도 모르게 되는 거야. 갑자기 아빠가 어디서 사업을 하다 망해서 갑자기 우리 집에 빨간 딱지가 붙어. 나는 이걸 수습해야 돼. 그러다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레벨업이 되는 거지. 그래, 함부로 흑수저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함부로 흑수저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요즘에 이제 찐 흑수저 분들이 보시면 이제 열받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도둑 맞은 흑수저들. 개나 소나 다 나와가지고 흑수저 이러니까 정말 흑수저인 사람들은 이제 너무 빡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지, 명예를 쌓는 게 중요한지, 어디에다 더 가치를 둬야 할까요? 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확정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어요. 물론 저도 틀릴 수 있겠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저는 강점이 항상 뭐라고 그러죠? 제 강점은 살아오면서 흑수저, 동수저, 은수저, 금수저, 다이아 수저, 티타늄 수저까지 저는 다 만나보고 다 대화를 해봤다는 게 저의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다 그들의 고충을 어느 정도 알아. 그래서 말이 다 통해요. 보통 금수저랑 흑수저랑 만나면 말이 아예 안 통하거든요. 살아온 인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게 제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지 명예를 쌓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저만의 확고한 답이 있어. 은수저 이상이면 명예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동수저나 흑수저급이면 돈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항상 다른 말을 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그 아비투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인간의 급을 나누면 안 되지만 그 어떤 인간이 살면서 쌓이는 뭐 문화자본이라든지 어떤 교양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그 계급별로 달라요. 사람들이 뭐 계급이 없다 어쩐다 하지만 흑수저들이 사람의 뭐 품격이라든지 그런 게 다 필요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그런 품격을 알 수 있는 레벨 자체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까놓고 말해서 저기 뭐 상위 티어 상류층이 아닌 이상은요 그냥 돈이 곧 명예입니다. 그냥 진짜 무슨 재벌가라든지 아니면 진짜 대대로 의사 집안, 대대로 서울대 집안, 대대로 교수 집안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돈이 곧 명예예요. 돈 많은 사람이 결국에는 목소리가 제일 큽니다. 근데 보통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 이렇게 돈으로서 어떻게 성취를 할 수 없고 그런 이룰 수 있는 자신이 없으니까 나는 돈보다 명예다 하면서 정신승리를 해요. 그러면은 행복해질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돈이 전부라고 해가지고 불법이라든지 남한테 피해를 줘가면서까지 돈을 벌어서는 안 되겠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는 어떤 뭐 동수저나 흑수저다 거기서 태어났고 주변인들이 막 그런 커뮤니티가 이루어져 있다 하면은 그냥 돈을 버는 게 최우선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거 반박하는 사람들은 저는 솔직히 그냥 정신승리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은수저 기준은 약간 그런 거죠. 이제 결혼할 때 부모님이 지불해줄 수 있다든지. 그러니까 저는 금수저보다 은수저의 인생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금수저의 기준은 그거야. 내 직업을 내가 선택할 수 없어. 그럼 저는 금수저라고 봅니다. 어떤 의미냐면 내가 아빠의 가업을 물려받아야 돼. 그러면 금수저라는 거지. 금수저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어. 특히 장남 기준. 장남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다? 그거는 저는 금수저가 아니라 약간 은수저의 영역이라고 보고, 금수저들은 아빠가 일어놓은 뭐 어떤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넘사벽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사결정권이 없어. 그래서 그 이하인데 약간 부자다. 부모님이 이제 20살 되자마자 차 한 대 뽑아줘. 차 한 대 뽑아주고 결혼할 때 그냥 참한 여자만 만나라. 엄마 아빠가 집 같은 거는 서울에다가 아파트 해줄게. 그 정도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은수저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안녕하세요, 대학생 구독자입니다. 리섭님의 꼰대 같은 말이 너무 좋아서 작년 11월에 구독을 했어요. 근데 리섭님 요즘에는 왜 꼰대 같은 말 시리즈는 안 올리시나요? 간만에 꼰대 같은 잔소리 하나만 해주세요. 열심히 노력하는 20대들을 위해서 진심 어린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는데 제가 말하는 모든 영상이 그냥 기본적으로 다 꼰대 같은 말 아닌가? 열심히 노력하는 20대들을 위한 조언이라면은 제가 요즘 인스타나 블로그 막 이런 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인스타나 굳이 블로그가 아니더라도 저 때도 인스타가 없던 제 시절에도 그런 게 있었어. 제발 이때 여러분들은 노력을 할 거면 쇼를 하지 말고 노력을 하세요. 요즘에 자기가 노력한다 뭐 어쩐다 하는 인간들 보잖아요. 제대로 된 노력은 안 하고 쇼만 하고 자빠졌습니다. 맨날 그놈의 뭐 근데 이 얘기는 또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맨날 그놈의 인스타에 긍정화건 이딴 것만 써대면서 쇼만 하고 자빠졌어. 그리고 남한테 막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결과로 증명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항상 자기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만 인스타에 계속 올리고 그놈의 인스타 스토리 그거 진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쇼를 하지 말고 노력을 해라. 죄다 쇼만 하고 자빠졌어, 미친놈들. 아주 제대로 노력하는 사람은 인스타 할 시간이 없어요. 인스타에 무슨 뭐 또 이런 것도 없으면서 막 초장문 글을 써대고 막 그딴 신짓거리 하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들 스스로는 그게 되게 멋있어 보이겠지만 그거 다 캡처돼가지고 다른 친구들 단톡방에서 조리돌림만 당합니다. 그딴 짓거리 하지 마시고 정말 노력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 자랑하는 거 좋다 이거야. 인스타라는 거 자체가 자랑을 위한 SNS 플랫폼이잖아요. 자랑을 위한. 오케이, 그러면 인스타를 하려면 자랑을 해야지. 근데 저는 거기서 진짜 또 아닌 애들이 진짜 무슨 나는 뭐 10억 벌 거다, 100억 벌 거다, 월 몇억 벌 거다 이딴 개소리 하는 것보다 그냥 자기가 정말 뭐 스마트 스토어를 진짜로 해가지고 뭐 첫 매출이 막 일어났어, 뭐 2만원 팔렸대, 그거 올리는 게 난 훨씬 멋있어 진짜로. 진짜 무슨 지가 막 매출 20억을 찍을 거다 이딴 소리 하는 애들보다 매출이 2만원이 떴어도 자기가 실제로 해보고 그거를 올리는 친구들이 저는 훨씬 더 멋있습니다. 전 차라리 그런 친구들이 저한테 막 DM이나 이런 걸로 매출이 어떻게 하면 오를 수 있을까요? 이런 거 물어보면은 그런 거에는 답변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진짜 또 아무것도 안 하면서 보여주기식 쇼하고 있는 애들이 리섭님 저도 이번 연도 안에 뭐뭐가 될 겁니다, 이거 되면은 제가 리섭님한테 반드시 은혜를 갚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딴 소리 하는 거는 진짜 쳐다도 보기 싫어 진짜.
저는 아들 2명의 유부남입니다. 한 푼 높은 저축하여 대출받아서 거주할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부동산 값에 관해서는 한 번도 다뤄주신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리썸님의 견해도 듣고 싶어서 질문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한 번도 다룬 적이 없는 이유는요, 부동산은 언젠가는 오르겠죠. 당연히 언젠가는 떡상할 겁니다. 근데 그 시기가 언젠지를 아무도 몰라서 문제인 거야. 주식도 언젠가는 다 떡상할 겁니다. 그냥 인디언 기우제처럼 주식 오릅니다, 부동산값 오릅니다 하면 언젠가는 그게 맞아요. 언젠가는 그게 맞지만 그게 언제인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 그리고 저는 그거를 알아맞출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그거를, 특히나 그 부동산 같은 거는 어떤 사람의 인생 자체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런 거는 이제 절대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안녕하세요, 리섬님. 이달 말까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4월부터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에 도전하는 27살 남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 외에는 관심사가 1도 없을 정도로 정말 좋아했고 대학교 전공도 당연히 자동차과로 진학하여 지금은 르노 코리아 자동차 생산 계약직으로 1년 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자동차를 만드는 곳이지만 결국 공장이라서 그런지 2시간 간격으로 단순 노동을 반복하는 거라 조금 더 나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분야가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달 말에 퇴사를 하고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에 도전을 합니다. 고객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고객에게 필요하고 원하는 차를 픽해 주어서 고객이 만족하고 동시에 내가 인정받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물론 일을 하면서 항상 그러지만은 않겠죠. 진상도 많이 상대하고 억울한 일도 많이 겪겠지만 그럴 수 있다, 어딜 가도 똑같다 라는 생각으로 버틸 각오로 있습니다. 예전에 리섬님도 옷을 매우 좋아해서 그 분야로 개인 사업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전 라이브 영상을 보는 중에 옷을 좋아하는 것과 옷을 잘 파는 것은 다르더라 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험담을 들려줄 수 있을까요? 경험담과 동시에 저와 도움될 만한 조언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일을 해라 라는 그 격언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결국은 이건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제가 과거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옷을 좋아하는 것과 옷을 잘 파는 것은 다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경험담을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은, 예쁜 옷을 팔면은 남자들이 안 삽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남자들은 옷을 못 입어요. 예쁜 옷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정말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이 쇼핑몰을 차리면 망합니다. 왜냐면 실제로 예쁜 옷을 팔기 때문에 망해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옷을 못 입고 찐따 룩을 예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찐따 같은 옷을 팔아야 옷이 제대로 팔려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아 실현을 할 때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 옷을 팔면서 이제 멘탈이 좀 붕괴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패션 디자이너를 전공하신 분들이 그래서 쇼핑몰을 차리면 망하게 되고, 그분들 눈에 예쁜 게 진짜 실제로 옷 잘 입는 사람들 눈에는 예쁜 게 맞겠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옷을 못 입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체크 패턴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죠. 찐따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체크 패턴을 입는다, 공대생 같은 체크 패턴을 입는다 라고 하시는데, 그런 체크 패턴을 많이 팔잖아요. 왜 파냐면 팔리니까 많이 파는 겁니다. 그거를 파는 그 패션 전공자들도 그게 예쁘지 않다는 걸 알지만 그걸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돼서 파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결국엔 내가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뭐 좋아하는 일, 그러니까 돈을 벌면서 좋아하는 일까지 하면 결국에는 금상첨화라는 건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들은 인류의 0.1%도 안 됩니다. 그거는 일단 알아두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 어떤 고객이 차를 사러 왔어. 추천을 해달래. 추천을 해주는데 지금 그 고객한테 맞는 차를 추천해주면은 뭐 행복할 것 같다고 하시잖아요. 차에 대해서 잘 알고 관심도 많으니까. 근데 과연 어떤 고객한테 맞는 차가 있어. 나한테 이게 커미션이 한 20만원 떨어지는 차가 있다고 쳐요. 저는 뭐 돈이 얼마씩 남는지는 몰라요, 딜러들한테. 그래서 예시를 드는 겁니다. 이 차를 팔면은 이 사람한테 100%의 만족도가 있지만 나한테 20만원이 떨어져. 근데 이 차를 팔면은 이 사람한테 80% 만족도가 있겠지만 나한테 200만원이 떨어져. 과연 내가 20만원을 선택할 자신이 있으세요? 그렇게 못합니다. 솔직하게 인간이면 현실적으로 대부분 인간 100명 중에 99명은 그렇게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그럴 자신은 없어요. 그래서 무슨 뭐 좋아하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본인의 재능을 최대한으로 잘 살려서 돈을 제일 잘 버는 거를 해서 내가 좋아하는 차를 사는 거를 목적으로 두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차를 정말 그렇게까지 좋아하시면 내 재능에서 제일 돈 잘 버는 일을 해서 내가 좋아하는 차를 사서 뭐 서킷을 다니는 거를 내가 취미로 갖든지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올바른 인생이라고 보지, 굳이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그 강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축구를 되게 좋아한다
한다고 해가지고 축구와 관련된 일을 하면은 정말로 그게 행복해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 돼요. 내가 축구를 하는 게 행복한 사람인 건지 아니면 축구를 보는 게 행복한 사람인 건지를 약간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자극적인 예시로 어떤 사람이 정말 섹스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 섹스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 섹스를 못해, 현실에서. 그래서 섹스와 관련된 야동 만드는 회사에 취직을 했다고 쳐요. 그럼 맨날 섹스를 하는 걸 볼 거 아니에요. 촬영을 하면서도 보고 뭔가 세팅을 하면서도 보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행복할까요, 그 사람이? 전혀 행복하지 않죠. 섹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분명히 섹스와 관련된 일에 섹스 산업에 취업을 했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약간 그런 내가 어떤 분야를 어떤 거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업계에 종사를 하면 내가 행복해질까요? 저는 그거는 되게 회의적으로 보거든요. 자동차를 좋아해서 내가 정말 레이싱을 좋아하는 건지 내가 정말 이 엔진 음을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달려보는 이렇게 막 그런 거를 느끼는 거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정말 내가 진짜 뭐 기계 같은 거를 좋아해서 그런 수리 같은 거를 좋아하면은 자동차 수리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자동차를 만드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근데 정말 뭐 자동차를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자동차 판매를 한다 이거는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봅니다. 좋을 것 같다고요? 섹스를 좋아해가지고 야동회사에 취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결핍이 심해지죠. 내가 예를 들어 삼겹살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삼겹살을 팔아. 그러면 삼겹살을 매일 먹을 수 있어서 뭐 행복할 수 있겠죠, 그거는. 근데 내가 섹스를 좋아하는데 야동을 찍으면은 나는 못하잖아. 그게 왜 행복합니까, 그게? 행복할 수가 없죠. 계속 결핍만 채워지는 건데 눈앞에서 삼겹살 좋아하는 사람한테 야, 너 삼겹살 먹고 싶지? 하면서 야근 올리는데 주지는 않는 거 아니야. 그런 꼴을 다니는 게 어떻게 행복합니까? 오히려 고문 아니야. 매일매일 직장이 고문일 것 같아, 나는. 예를 들어 축구를 너무 좋아하고 축구를 하고 싶은 사람이 나는 축구장에서 뛰어야만 만족이 되는 사람인데 축구 관련된 일을 하면서 난 축구 경기를 하지는 못해. 그거를 맨날 가까이서 지켜보고만 있어. 저는 그거를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성님 쇼핑몰 해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쇼핑몰 했었다가 저 망했다니까요. 여성우리 쇼핑몰이긴 했는데 그리고 쇼핑몰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쇼핑몰은 결국엔 치킨 게임이 돼요. 이 쇼핑몰 MD들이 사입을 나가잖아요. 사입을 나갈 때 어떻게 되냐면은 경쟁 업체들의 인기 상품 목록을 쫙 봐요. 그리고 동대문을 돌면서 그 경쟁 업체들의 인기 상품을 다 사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도매 업체에서도 이거 지금 어디어디서 잘 나가는 거다 하면서 샘플을 먼저 보내줘요. 그래서 상품이 다 겹칩니다, 아예. 그래서 결국에는 가격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500원 깎고 저기서 1000원 깎고 저기서 갑자기 신생 업체가 막 3000원을 깎아버려. 그러니까 쇼핑몰을 할 때 이제 어처구니 없는 부분이 신생 업체 중에 진짜 사업을 처음 해봐가지고 막 부가세 이런 거 아예 모르고 이제 세금도 안 내보고 수지타산 계산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이게 보통 쇼핑몰을 하면은 저 때만 해도 이제 .7에서 .8이라고 이제 마진을 그렇게 남기거든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옷을 떼면은 17,000원이나 18,000원을 받고 파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저것 부대 비용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제하고도 어느 정도가 남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이제 사업 초반에는 못하니까 그 쇼핑몰을 하려는 사람들이 어디서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으니까 옷을 떼다가 10,000원짜리를 떼다가 아니 이거 2,000원만 남기면 되는 거 아니야? 다들 도둑놈들인가 하면서 12,000원에 팔아버리는 거야. 말도 안 되게. 그러면은 기존에 그 상품을 팔고 있던 업체들이 이제 어처구니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미꾸라지가 들어와서 물을 흐리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다 흐려놓고 걔는 이제 반년 만에 망합니다, 이제. 그러면 가격은 이미 다운돼 있어. 시장이 다 망가져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쇼핑몰 사업은 진짜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자체 제작을 해가지고 내가 이 쇼핑몰을 하겠다 이러면 이제 재고 부담이 너무 큰 거지. 어쩔 수가 없어. 맞아요. 지그재그 같이 쇼핑몰 모아둔 곳 보면 같은 곳 여러 군데서 다 팔아요. 크크라고 하시는데 그쵸? 그리고 네이버 시스템 자체도 같은 상품은 다 묶어가지고 제일 싼 옷부터 이렇게 최상단에 올려놓기 때문에 그거 도매 때다가 하는 거는 할 게 못 됩니다, 진짜로. 내가 열심히 상품을 다 띄워놓으면은 경쟁업체에서 똑같은 옷을 다 찍은 다음에 1,000원씩 싸게 올려버리면은 진짜 그때부터 치킨 게임 시작. 소비자 입장에선 개꿀인데 크크라고 하시는데 그쵸. 딱 보면 알아. 아니 이거를 이 가격에 판다고 하면은 그 사이트는 한 3개월 있다가 보면 거긴 망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이제 부가세 내는 그것만 와도 그냥 기겁을 하죠. 뭐야 이런 걸 내야 돼? 하면서